자, 실전명사 1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9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SS는 많이 보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봐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as를 쓰고 as를 써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석부터 쓰고 시작할까요? 앞에 S는 지우고 뒤에 S는 묶어가지고 A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끝납니다. A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끝나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SS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걸 원급 비교라고 하지요. 비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랑 부사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급, 최상급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교라고 하면 항상 형용사나 부사를 취급하는 건데 여기서 명사가 서운해할까봐 명사를 껴줍니다. 어떻게 껴주냐면 대신에 명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뭐를 넣냐면 형용사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포함된 명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SS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단독은 안 되지만 얘를 포함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다. 그중 대표적인 게 많은에 해당하는 much나 many가 들어가거나 부정에 해당하는 거의 없다에 해당하는 few나 little이 들어가서 많은 명사, 거의 없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이번에는 수량 형용사가 아니라 일반 형용사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원래 형용사와 명사를 쓰는데 관사가 붙어야 돼. 어를 써야 돼. on을 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big boy 이렇게 쓰죠. big boy가 아니라. 근데 as 사이에 들어가면 특이하게 형용사를 먼저 쓰고서 관사를 뒤에 쓰고 명사를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지만 이게 맞는 어순이 되겠습니다. 마치 such는 such 형명인데 so는 so 형명이잖아. 그 어순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s 사이에 명사가 들어갈 때 형용사가 붙으면 관사가 그 사이에 들어간다까지를 기억하시고요. 해석은 마찬가지로 지우고 A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 season은 계절 속에서 이런 말인데요. 요거를 문장에서 보시면 보통 제철의 정도의 의미가 된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문장 하나 볼게요.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사실은 어려운 단어가 있거나 복잡한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골 때립니다. 가볼게요. 왜 그러냐면 choose 일단 고르래요. 뭐냐면 greenist니까 가장 초록색의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친환경적인 옵션을 고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옵션이냐면 이용 가능한 옵션이야. 누구한테? 당신한테. 문장은 끝난 것 같고요. such에서 나오면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음식과 같은 가장 greenist한 옵션을 고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음식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접속사가 없으니까 produced가 얘가 동사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되는 음식이구나. 그런 다음에 또 ing가 나와. 아니 뭐야? 그래요. 분사구문이에요. 사용하여 생산되는 음식이 되겠죠. 오호. SS인데 명사, 케미칼은 화학 물질 아니야. 이 명사가 들어가려면 이 수량,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화학 물질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쓴다의 뉘앙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부드럽게 하면은 화학 물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서 사용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뭐 하는 만큼 가능한 만큼 되십니까? 그리고요 재배가 되는 거야.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식. 그 다음에 재배가 되는 건데 지역적으로 제철에 맞게 지역적으로 재배가 되는 음식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transported는 수송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송되는 음식이 되겠지. over 다음에 SS 구문이야. 그럼 앞에 S를 뭐 하라고? 지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short 원래 short 짧은 거리 short distance인데 as 사이에 가면은 형명이니까 이렇게 어순이 이어진다는 거. 어차피 해석은 short distance 그냥 짧은 거리라고 하시면 돼요. 수송되는 건데 뭐에 걸쳐서 짧은 거리에 걸쳐가지고 수송되어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음식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어렵다 그치? as possible 가능한 만큼 뭐 하기 위해서 reduce 줄이기 위해서요. 뭐를 줄이냐면 amount of fuel 마지막까지 분사가 꾸며줘. 사용되는 연료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까지 깔끔하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사와 분사 구문의 콜라보레이션이 조금 문장이 약간은 너저분한 느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장 친환경적인 옵션을 선택하세요. 당신한테 이용 가능한 뭐와 같은 거냐면 음식과 같은 건데
화학물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음식 가능한 만큼, 그리고 제철에 맞게 지역적으로 만들어진, 길러진 그런 음식, 그리고 수송되는 건데 짧은 거리에 걸쳐서 수송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만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료의 양을까지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가. 선생님이 어법 문제 풀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풀자. 정확하게 풀자는 것은 천천히 맞추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틀리지 마시고. 그래서 보기가 있는 이 문장은 반드시 해석하고 구조 분석까지 좀 해보자. 됐습니까? 자, 1번. 그러니까 and 뒤에 이렇게 빈칸이 있다. 그러면 병렬 문제예요. 이것은 병렬 문제가 되겠습니다. 병렬 문제. 이코르 무슨 말이냐면 야, 해석해. 그래서 구조를 좀 보고 얘가 뭐랑 일치하는지를 좀 네가 맞춰봐 라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D 형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도 ED 형태나 뭐 PP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의미가 일치하면 올바른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틀리면 얘가 말 그대로 틀린 거니까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앞에 읽었던 문제가 똑같고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너에게 이용 가능한 가장 무슨 친환경적인 옵션을 선택하고요. 음식과 같은 건데 만들어진 음식이야. 잠깐 여기 ED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ing 나오네요. 사용해서요. 화학물질을 가능한 만큼 사용하지 않고서요. 재배되는 음식이죠. 계절에 맞게 지역적으로. 그런 다음에 음식을 수식하는 거구나. 수송되는 음식, 재배되는 음식, 생산되는 음식. 착착착 붙는 느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왜 PP야? 왜 ED 형태를 써야 돼? 라고 하시면 얘랑 먼열이니까 병렬이니까 그래요. 이건 해석을 해보셔야 알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항상 뭐 and나 but나 or 뒤에 빗줄이 있으면 얘가 무엇과 걸리는 건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구조와 해석을 통해서 푼다. 평가원이 좋아하는 게 어법에서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문장 구도를 볼 수 있는 와중에 문법 개념을 올릴 수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럼 병렬이 딱 이거에 부합하는 소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이 좋아하는 보기니까 이런 것들 잘 연습하시라고. 알겠습니까? 두 번째. 대시예요. 대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가보겠습니다. Other green options, 다른 옵션들은 포함합니다. 옷을 포함해요. 근데 어떤 옷이냐면 만들어진 옷입니다. 뭐로부터요? Organically 하면은 유기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질로, 재료로 만들어진 옷을 포함하고요. 굿즈는 뭐 상품 아니겠습니까? 얘가 첫 번째 목적어, 얘가 두 번째 목적어. 그 다음에 made from 똑같은 형태니까 묶어주시면 되겠죠. 재활용된 물질로 만들어진 거죠. 뭐라기보다는 이 자원이라기보다는. 그러면 that 앞에 지금 명사를 쓰고서 대시 이렇게 있고요. 뒤에 뭐부터 나옵니까? 동사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that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원이냐면 mine이라는 게 지금 동사로 쓰인 거니까 뭔가 광산에서 채굴하는 걸 min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부터 채굴되어야 하는 그러한 자원, 수식하는 게 의미상 맞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괜찮다. 그리고 위치로도 얼마든 바꿀 수 있겠다. 되십니까? 세 번째 being입니다. 그러니까 뭐 ing 형태도 그렇고요. 투동사도 마찬가지고 ed도 마찬가지고 준동사나 동사의 밑줄이 걷어 있으면 얘가 일단 동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동사가 아니어야지 다음 거를 가지 않겠습니까? 얘가 동사가 아닌데 동사 자리면 볼 것도 없고요. 동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얘인지 아니면 동사 ed의 pp형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어디부턴가? 사실 이 문제는 쉬운 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컴마가 있으면 묶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ethical issues라는 게 윤리적인 문제가 주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자리가 동사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문장을 좀 보자고.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뭐를 포함하는 거냐면 하우절 이하를 포함하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동물들, 이게 동사일까 아닐까? involve가 뭔가를 연루시키고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얘가 동사라면. 근데 없어. 그리고 뒤를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동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묶여야죠. 해석 한번 해보시면
생산 과정에 연관이 있는 연루되는 사람과 동물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포함하여 윤리적인 문제들이 또한 고려할 만한 중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예를 받는 거니까 뭐 are이나 과거면 were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무튼 동사 자리이다. ing 형태는 동사가 아니니까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4번. whether는 접속사 문제인데요. 자리가 요 whether 자리, 접속사 자리가 맞는지를 좀 보시고 해석까지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고요. 사실 정답이 되기는 조금 껄끄러운 보기가 되겠습니다. 거의 맞는 보기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가볼까요? ask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상점들한테 물어보세요. ask는 사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 그 다음에 상점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 직접 목적어 자리인데 whether절은 기본적으로 명사절로 쓰일 수 있으니까 물론 부사절도 있지만 자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까지 한번 볼게요. 오호라 worker나 producer, 뭐 직원, 생산자, 공급자, 농부 등등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생산 그 체인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급여를 받는지 좋은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하니까 해석까지도 괜찮아 보인다. 되십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ed에 이렇게 밑줄이 거져 있다. 제가 뭐 하라 했죠? 이렇게 준동사나 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이 자리가 동사인지 아닌지. 과거 동사라면 제가 전에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동사가 맞다면 사실 더 볼 게 없습니다. 과거 분사라면 ing가 아닌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동물, 복지가 주어네 동사다. growing 컷은 점점 이제 더 이렇게 점점 걱정거리가 또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접속사 기능을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택하는 거, 이제 고기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dairy product니까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유제품이나 그런 거냐면 동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동사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일단은 어디부터 시작했지? 여기죠. 얘가 주어고 동사 하나 있죠. 됐습니까?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하나 더 나왔죠. 됐습니까? 접속사가 하나 더 있으니까 동사가 또 나오죠. 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분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raise가 기르다 이런 뜻인데 지금 뒤를 보니까 전명구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환경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이겠죠. 해석상도 그렇지만 얘가 raising이었으면 무엇을 기르는지에 대한 목적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니까 ed 형태를 쓰는 것이 맞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하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고요. 여러분들 ing 형태를 고를 거야 아니면 pp를 고를 거야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명사가 하는 거야 아니면 되는 거야의 해석으로 가시거나 됐습니까? 아니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 아니면 없어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기르는 거야 길러지는 거야?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둘 다 뭐에 부합합니까? ed 형태의 수동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ed를 고르는 게 맞겠다.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 3번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로 가볼게요. 보니까 분사구문인데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고 뒤에 이렇게 동사 ed 형태가 박혀 있다라고 하면은 뭐뭐 된 상태로 라고 그냥 붙여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인가? 하나 더 있나? 오케이. onto라는 건 그냥 to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요 정도는 스스로 oneself가 myself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나 스스로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혹은 뭐 의미상 뭐 독자적으로 정도도 여기 문맥에서는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시죠? 또 있네? address가 여러분들 명사일 때는 주소지만 동사일 때만 할게요. 제일 중요한 뜻은 뭐냐면 다루다의 뜻이에요. 얘는 별표를 2개 주겠습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를 전달하다의 뜻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요거는 별표를 1개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설하다의 뜻도 있다. 요거 3개를 다 기억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지금 문맥상으로는요, 요 전달하다의 뜻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짜자자자자자자잔 보시면 첫 번째 좀 이런 게 궁금해요. 은근히 컴마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써졌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in writing the voice is gone 할 때 약간 주춤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줘. 글쓰기에서 이렇게 전면구로. 주어는 얘입니다.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글을 쓸 때 목소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replaced 이렇게 문장 나온 다음에 일이 있으면 뭐뭐 된 상태로 대체가 된 상태로요. 뭐에 의해서? 명백한 객관성에 의해서 잉크의 종이 위에 있는 잉크의 명백한 객관성에 의해서 목소리가 사라진대요. 됐습니까? 책은 목소리가 없고 대신 쓰여있는 객관성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divorce가 이혼하다예요. 그러면 divorce는 무슨 말이겠어? 기본적으로 분리시키다가 되겠죠. 뭐랑 분리가 되어 있는 거냐면 탱접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스피커 화자와 분리되어 있는 그 종이 위에 잉크의 객관성에 의해서 대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글쓰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written word, 쓰여진 글은 존재합니다. 뭐로써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합니다. 지 스스로 이 말이겠죠. 더 이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부사아니야. 더 이상 뭐 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누구한테? 특정 이 청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글에 대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문제를 풀어볼 건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보기가 A야 B야? 라는 컨셉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기가 A야 아니면 A의 반대말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이어가 좀 애매해. 보기가. 반이어가 좀 애매해. 그러니까 밑줄에 굿이야. 그럼 반이어가 뭐야? 배드죠. 이런 것들은 정답의 가능성. 얘가 틀린 말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이어가 좀 애매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있으면 정답일 가능성이 떨어지죠. 왜요? 이 출제 원리가 예인지 반대말인지를 보는 거니까 확실하게 반대말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보기가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인데 빈칸의 출제 원리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빈칸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 빈칸처럼 아예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가지고 넣어야 돼. 근데 얘는 쓰여있어. 예인지 반대말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 풀 때 뇌피셜이 아니라 지문 속에 있는 말을 최대한 끌어 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문장을 읽어가면서 shadow가, assertive가, believe가 왜 맞는지에 대한 단서를 옆에 있는 문장 혹은 글 전체의 주제에 부합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눈으로 본 말을 갖다가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것 같은데가 아니라 여기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 얘가 맞는 말이지 라는 컨셉으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주제가 중요한가?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문장 간 연결성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당 문장 앞에서 무슨 얘기라고 해당 문장 자체에서 무슨 얘기라고 그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제와 연관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을 잘 연결시켜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컨셉트의 이 문제 유형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글쓰기에서 목소리 없어요. 대체가 되는데 객관성, 그 잉크, 페이퍼 위에 있는 잉크의 객관성에 의해서 대체가 됩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스피커와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글쓰기의 특성인 것 같고요. 한 줄 더 가겠습니다. 쓰여진 단어는 독립적인 실체로 스스로 존재를 하고요. 더 이상 다뤄지지 않습니다. 구체적 청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재는 라이팅인 거 알 수 있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객관적. 그 다음에 청자와 분리. 이 정도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다. 되십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이 쓰여진 글은요, foster, 촉진시키는지 아니면 막는지를 보시면 되겠다. 어떤 환상, 착각을 촉진시킵니다. 그들이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환상을 뭐야, 갑자기 부러졌어.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환상을 촉진시켜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writing이라는 게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촉진시키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까? 근거를 잡으시라고. 정인데 이게 의존적이지 않은 정이에요. 화자나 청자의 상태에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말은 writing은 객관적이고 청자나 스피커, 화자와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명백한 객관성 되겠습니다. 쓰여진 글의 명백한 객관성은 설명하는데 왜 사람들이 믿는지 의심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믿는 경향성이 있는 걸까? 그들이 읽은 것이 뭐야? 당연히 글이겠죠. 뭐보다? 그들이 듣는 것보다. 요거가 글 아니야. 왜 글을 더 신뢰하는지, 믿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얘가 객관성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믿지 않겠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written word는 그러니까 seems more, 더욱더 어떻게 보이냐면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믿겠죠. 이걸 보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게 확실하구나가 느껴집니다. 보십니까? 이렇게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 dictionaries 왜 나왔을까, 여러분들? dictionaries 사전이야. 얘는 뭐야? 쓰여진 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죠. 이게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인데 가로 지우고 더욱이 부셔버립니다. 무엇을? 환상을 부셔버려요. 단어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뭐야? 이상하잖아. 여태까지 뭐였어요? 글장 이거 아니야. 객관적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환상을 부신다라고 하니까 약간 어색해지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데 스피커랑 리스너의 상호작용에서 분리돼가지고 독립된 상태로 객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 환상을 깨버려요. 앞에 있던 걸 다 부정해버립니다. 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In the same vein, 똑같은 vein이 정맥이야, 친구들. 정맥이 뭐야? 피가 흘러가는 맥 아니겠습니까? 맥락. 같은 맥락으로 책, 글이죠. 이것이 구체화시킵니다. 믿음을요, 지식이라는 게 발견된다고요. 뭐 밖에서? 개인의 밖에서. 그죠? 개인은 주관적인 거 아니야. 개인의 밖에 있어야 객관적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책은 그대로 concrete size 맞죠? concrete가 굳히는 거, 콘크리트. 굳히는 거니까 구체화하다 정도가 되고요. 그럼 범인 누구야? 얘가 되겠죠. 물론 요 앞에 but 이런 게 있었으면 바뀔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글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밑에 문장을 보더라도 흐름은 위에랑 똑같으니까 범인은 부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한다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답은 4번 찍으시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빈칸 추론. 자, 7, 8번 정리하고요. 31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buse부터 보시면 마이너스의 뜻인데 학대하는 혹은 폭력적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go on to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on이 부사로서의 지속, 그러니까 부사인데 지속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계속 가요. 뭐 하는 쪽으로? 투동사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뭐 하다의 의미로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아이들인데 어떤 친구들인지 봅시다. 성장해 왔던 아이들이야.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성장을 해 온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there is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 빈곤이나 사회적 문제 혹은 학대받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주어와 직 여기 있고 발견되어 왔습니다. 뭐 하다고요? 가지고 있다고요. 뭐를 가지고 있냐면 상당히 감소된 삶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may go on이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이나 감정적인 무슨 말이야? adjustment가 적응이니까 maladjustment는 부적응이죠. 어디에서? 그들의 어른의 삶에서. 그렇구나. 어렸을 때 학대를 받으면
이게 삶의 기회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31번인데 이 문제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지문 자체는 쉽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4번을 쓴 친구들이나 5번을 쓴 친구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과 가장 비슷하거나 같은 걸 고르셔야 돼요. 뭐라고? 눈으로 본 것과 비슷하거나 가장 비슷하거나 같은 거를 고르셔야 됩니다. 알겠어? 근데 잘 읽고 잘 이해하고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이렇게 써요. 그럼 이해하고 틀린 거죠. 가보겠습니다. 연결사안을 좀 체크를 하니까 글은 좀 쉬웠죠 그래도? 여기서 howev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for example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제를 주고서 for example 이하의 사항을 좀 봐야겠지만 앞에 문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서 한 번 더 꺾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읽어야겠다. 그 다음 빈칸이 중후반부에 있으니까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볼 게 별로 없어요. 제한되어 왔습니다. 제시되어 왔습니다. 빈칸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얻을 정보가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흐름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자. 됐습니까? 가볼게요. 아이들이 직면해요. 뭐를? 어떤 챌린징, 힘이 든 어려운 이 이벤트를 삶에서 직면을 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운 그런 early life를 보냅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straightforward, 뭔가 간단하고 쉬운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고요. 그 얘기를 하려나?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아이들인데 상황 속에서 산 아이들이야. 어떤 상황이냐면 가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학대받는 그 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상당히 감소된 삶의 기회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적, 감정적 부적응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어른 됐을 때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있어요. 아, 예시에 걸리는 however구나. 어떤 아이들이냐면 역경을 경험하는 겁니다. childhood, 어렸을 때. 근데 여전히 attain, 도달해요. 잘. 끝에서. 그들의 학교 생활의 끝에 잘 도달합니다. 학교를 잘 마쳐요. 그 다음 감정적으로 secure, 안정돼 있고요. 사회적으로 유능합니다. 그리고 도달해요. 그들의 개인의 포텐셜, 잠재력에 도달합니다. 뭐야? 역경을 겪는 건 똑같은데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성공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한되어 온 게 뭐예요? 라고 봤을 때 답을 쓸 수 있을까 지금? 어렸을 때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사람마다 다르다. 약간 이런 이미지란 말이야. 근데 밑에 글이 있으니까 아직 바로 답을 쓰기 좀 성급하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있잖아. this, 이것이 선천적이면서 보호적인 그런 팩터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루게끔 한대요. 변화를.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resilience 밑에 있죠. 탄성력이라고, 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this에 대한 게 빈칸에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요? 선천적이면서 프로텍티브한 요소라고 하고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를 다루게끔 만들어 주니까요. 좀 더 읽어볼까? resilience.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얘가 resilience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 this를 resilience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면 저기에 빈칸 들어갈 말은 resilience구나. 얘가 뭐냐면 허락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이 뭐 하게끔? 목표에 도달하게끔 선생님이 설정해둔. 근데 아마 훨씬 더 중요하게도 어떤 목표냐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 세워둔 목표야. 그러면 resilience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돼요. this가 resilience야. 얘를 쓰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야? equal 요거지. 얘랑 가장 비슷한 말을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본 거를 보는 거예요. 보기에서. 아시겠죠? 이 기준이 없으면 헷갈린다고요. 자, 5번부터 가볼게요. 그들의 삶인데 after childhood,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구나. 그들의 성장의 배경에 의해서 뭔가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을 부모가 어떻게 해주고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갖냐에 따라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찍는 건 최악이에요.
눈으로 본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사회적 maturation 하면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요소예요. 요소 본 적 있는 것 같아. 여기 있잖아. 이게 아이들이 변화에 좀 능숙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성숙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뭔가 성숙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3번. 이러한 아이들 누구지? 몰라. 잠재적으로 갖는 경향이 띄어. inferiority는 말이 안 되죠. 됐습니까? 열등감 나온 적 없으니까. 두 번째. 그들의 그거의 성공에 원천은 연관됩니다. 뭐랑? 내재적인 모티베이션이야. 무슨 말입니까? 내재되어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뭐야?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1번 보세요. 부정적인 경험이 오히려 그들한테 뭐하다? 운이 좋다? 무슨 말이야 이게? 무관한 말이고요. 되십니까? 여기서 무슨 말과? 내재적인 모티베이션과 이 말, 목표 설정과 도달, 이 말이 가장 비슷하죠. 그리고 이 말은 intrinsic은 여기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innate 있지 않습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죠. 지문에 있는 말을 갖다가 쓰려고 노력하는 게 이 빈칸추론의 핵심이라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글이고 구문도 꽤나 쉬웠어요. 그런데 틀리셨으면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마지막 last question으로 가겠습니다. last problem 갑시다. withstand는 견디다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A to B ratio, ratio가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 대 B의 비율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해 나가시면 되겠다. 자, 문장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사용했다가 아니라 사용된 물질이겠죠. 어디에서 classroom desk, 학교 책상에 사용되는 그런 물질은 have to니까 뭐뭐 해야 한다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똑같은 힘을 견딜 필요가 없고요. have to withstand, have to have.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힘, 강도 대 무게 비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와 똑같은 거냐면 금속과 똑같은 거죠. 어디에 사용되는 airplane wing, 그 비행기 날개에 사용되는 메탈과 똑같은 그 힘 대 이 무게 비율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책상에 쓰이는 건 책상에 뭐 책을 올려놓고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정도의 무게만 버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엄청 센 힘이 작용을 할 것이고. 되시죠?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지문에 단절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 80% 이상은 지문 속에 단절을 심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깔끔하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단절이 느껴지지 않는 20%, 30%의 문제들도요. 이 순서를 따라가면 문제는 아직 못 풀었지만 단절을 느껴가면서 우리가 지문을 뭐 합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절은 없지만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과 지문을 일치시켜서 소재를 연결시키는 게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단절이 없습니다. 근데 단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을 거야. 근데 없어.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웠어요. 일단 읽으실 때 제시문보다는 지문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제시문에 단서가 있으면 체크는 해놓으세요. 근데 쌤, this principle이니까 무조건 앞문장에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인데 원리라는 게 워낙 포괄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상황, 사실, 원리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문장이 상황이고 모든 문장이 사실이고 모든 문장이 원리 아니야. 그러니까 체크는 해도 돼. 원리를 찾겠다라고 보시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원리가 명백할지라도 그러한 극단의 상황에서 체크죠. 그러한 극단의 상황이면 앞에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앞에 있겠다는 머릿속에 있지만 글을 읽다 보시면 까먹어요 어차피. 그리고 얘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상황이 많아 보이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구나 체크는 하되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not uncommon이니까 드물지 않다. 흔한 일입니다. 뭐가요? 디자이너가 specify 구체화시키는 거, 명시하는 거. 불필요하게 요구가 많은 이 요구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몇몇 부품에 대해서 이게 cost, 비용은 증가시키는데 프로덕트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것과는 무관한 거야.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겠습니다. 글이 좀 긴데요. 아무튼 그렇구나 라고 하고요. 지나가시면 됩니다. 제시문을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소재를 좀 파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함이지 완전히 이해해서 딱 지문을 읽는 순간 전구가 번쩍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단절을 보겠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WO급이래? 잠깐만 여기까지냐? 찾아봐. 여기까지군요. 부품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뭐야 여러분들? 설명서나 사양이야. 사양, 설계요. 이런 사양에 좀 요구가 많을수록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뭔가 더 추가해주세요 라고 할수록 당연히 비용이 세지겠죠. 그러니까 단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속성들인데 명시되어 있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부품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물리적 속성들이요. 훨씬 더 요구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되어지는 것보다요. 만들기 위해서 그 상품이 잘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더 요구가 많아서는 안 돼. 그쵸? 그게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극단의 사용 환경에서조차도요. 됐습니까? 어때요 1번? 단절이 느껴지지는 않죠. 그럼 그렇구나. 그래요. 이럴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더 요구하면 안 되는구나. 괜찮죠? 예를 들자면 예시여야 돼 여기. 물질인데 학교 책상에 사용되는 물질은요. 견뎌야 합니다.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힘을 그리고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강도 대 무게 비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랑 메탈과요. 비행기 날개에 쓰이는 메탈과 똑같은 양의 힘을 견딜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책상 만드는데 무슨 아주 그냥 엄청난 철강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무게가 그 정도가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물리적인 사양을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두 개는 뭐야? 에어플레인 윙과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책상이 되겠죠.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이러한 원리는 뭐야? 이러한 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물건이면 다른 정도의 사양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원리겠지. 책상에는 책상의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만큼, 비행기엔 비행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만큼 쓰는 그 원리. 나쁘지 않죠. 이게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상품을 포장하는 것까지. 소재가 살짝 틀어져요,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인데 얘가 $6를 세이브합니다. 박스당 포장할 때요. 바꿈으로써 패키징으로부터 어떤 패키징이냐면 히말라야에 떨어지는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패키징 포장해서 좀 합리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사양을 집어넣음으로써 절약할 수 있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5번도 괜찮아. 단절 어딨어? 모르겠음. 근데 단절을 못 느꼈지만 지문을 이해했어요. 어떤 상황에 맞는 사양을 집어넣음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중요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자, 이해했어? 모르겠으면 단절 없으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제시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체크해놨던 단서랑 내용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자, 단서, 여기도 원리야. 원리가 앞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극단의 상황, 극단의 경우가 묘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 있었죠? 쌤, 저 이번에 Extreme Usage Content이지 않습니까? 맞는데 극단의 사용 환경인데 여기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다 구체적인 서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기능해야 돼 라는 거지 어휘만 똑같을 뿐이지 그 상황 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으로 받기가 어렵죠 지금은요. 여기는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써야 돼 라는 뜻이고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휘니까 예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 그냥 2번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극단적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책상을 갖다가
비행기와 같은 급으로 제작하는 거, 이게 극단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3번과 4번인데 3번 문장을 보시면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사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이 두 개 뭐 말하는 거야? 바로 앞에 있는 윙과 그 다음에 책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으로 가면 두 개가 분리돼요. 바로 붙어야 되는데. 왜?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이 그 뒤인 4번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2번은 못 가요. 왜냐면 글자가 똑같아서 헷갈린 건 인정합니다만 얘가 나오려면 앞에 상황이 묘사돼 있어야 돼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만 주는데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극단적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에요. 2번. 됐습니까?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겠지. 왜? 5번은 이어지니까. 이 원리로, 패키징으로. 근데 3번으로 가는 순간 요 2가 분리가 됩니다. 3번 문장에 낑겨 들어가는 순간 이 2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분리가 돼. 3번 안 되니까. 그래서 4번으로 간다. 내용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단서와 제시문의 내용을 같이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파악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운 케이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형태가 그러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석이 쉬운 데에 반해서 조금 문제를 찍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랬을 때 단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단절이 없으면 일일이 이해한 내용 바탕으로 단서와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아. 우리 다음 회차에서도 열심히 풀고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